현재 상황에서 지수의 터닝 포인트, 시장의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금투세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들. 1차로 하락 위에 반등 시에는 낙폭가대 종목들이 먼저 간다는 측면에서의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버티고 있는 종목이 지수가 반등 줄 때 강하게 가지 않을까. 해당 이차전지 소재 업종에 한해서만큼은 가능합니다. 자, 지금 시장 워낙 험악하다 보니까 다들 네. 불안해하는데 앞으로 이 증시가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좀 저가 매수세들이 좀 나타나면서 버텨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네. 시각들이.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건 글로벌 좀 악재가 없어야 되는데 네. 뭐 지금 홍해에서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악재들이 자꾸 튀어나와서 그렇죠. 중국도 그렇고요. 어떻게 일단 이 상황들을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시장이든 종목이든 주가가 빠지고 나면 악재에 대한 내용들이 더 부각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상승하게 되면 또 호재에 대한 재료들이 많이 부각되는 현상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리 시장에서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의 흐름들은 과거의 그 펀드멘탈을 위협하는 흐름에서의 악재들이 아닙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펀드멘탈을 저해하는 요소에서의 악재들이 시장 하락 요인이었죠. 이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락해야만 되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악재들에 대한 내용들은 일시적인,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악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 나오는 악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되겠지만 시장 전체적인 판을 흔들 수 있는 악재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시장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뭐 일부에서는 1,400포인트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약세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2,000 깰 것이다라는 또는 뭐 추세적으로 흐름이 하락으로 전환됐다 등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세적 하락의 전환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 추세적 하락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가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주가를 판단해야 되는 지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아직은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나오는 악재에 대해서는 물론 주의 깊게 판단하겠지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내용들이죠. 네. 자, 외국인이 언제쯤 사줄 것이냐. 일단 아무래도 수급에 지금 실종되다 보니까 네. 그러한 그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환율은 자꾸 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들어오기에는 부적합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기대하기는. 환율이 오늘 1,340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제 1,300원에서 1,340원까지 환율이 올라왔고 이 환율의 상승 요인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영인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달러 강세로 현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응한 내용에서의 흐름이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이 탄력에 대한 흐름들을 가세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언제 시장에 진입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장과 대만 시장의 흐름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동일선상에 놓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시장이 최근 이제 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연초 대비해서 일본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대만 시장과 우리 시장은 연말 상황에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갔던 반면에 연초 시장에서 주가 하락하는 모습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대만 시장에 대한 흐름의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시장과 아주 유사한 형태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외국인 투자, 해외 투자자들이 아시아 시장 내에서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우리와 대만 대략 한 14% 비중으로의 동일선상에서의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해당 시장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대만 시장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보는데요. 우리 시장과 동일하게 12월장 상황 하에서는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보시는 첫 음봉이 보여주는 이 지점이 1월 첫째 날 시장에서의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을 진행했고 최근 내에서의 우리 시장과 유사한 폭의 형태에서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폭은
1% 내지는 1.5% 수준에서의 하락이었죠. 우리 시장보다는 비교적 봉의 크기는 좀 커 보이나 퍼센테이지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측면이죠.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각이 언제 바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일본 시장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일본 시장에서의 최근 주가에서의 흐름입니다. 일본 시장은 우리 시장과 대만 시장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최근 내에서 보여줬습니다. 지난 12월 시장 상황 하에서는 주가가 정체되어진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연초부터 해서 일본 시장은 상승하는 흐름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글로벌리 전략적인 펀드들은 일본 시장,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어져 있는 일본 시장과 신흥국 시장에 편입되어져 있는 대만, 우리 시장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비중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장에서는 일본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재료도 있었지만 일본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반면에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는 형태에서의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시장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다시 이들 포트가 이전 상태로의 변화가 되는 지점에서의 외국인의 시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 시장에서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아직은 고점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고점을 만들어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점에서의 2, 3일 내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이 변화하면서 매수로의 진행 또는 매도가 감소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네. 자, 지금 우리 증시 뭐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든 아니면 상승으로 반전을 시키든 뭔가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재료적 가치 측면에서 지수를 되돌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의 것들이 잡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하나 이거를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조금 전에 일본 시장에 대한 상승의 연초부터의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 시장이 연초부터의 상승이 진행되었던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세율, 주식 투자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주식 투자자의 효과를 주는 형태의 세율이었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금투세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고 진행 절차들은 좀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좀 확실한 어떤 그 메시지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에 대한 반응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긍정적 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지수의 터닝 포인트, 시장의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금투세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들,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보니까 오늘 장중에도 그 대통령의 그 어떤 회견, 네. 그 대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증시 부양과 관련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오늘은 시장에서 그렇게 먹히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워낙 하락의 각도가 가파랐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중간에 호재성 재료들도 물론 오늘 장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근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가 하락 쐐기를 박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과정에서 갭을 준다든가 시장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분위기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이렇게 좀 힘들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겠죠. 네. 나중에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반전할 때 공부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점이었을 때 산다든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업종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특별하게 개별성 종목에 대해서 흐름을 이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비중으로의 투자가 되어진 업종의 섹터는 2차전지 소재 업종과 반도체 업종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업종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흐름들을 한번 짚어드리면서 해당 섹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반도체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겠지만 대부분 반도체 종목에 투자되어진 종목들은 HBM 또는 DDR5 이렇게 후공정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물론 마찬가지로 투자되어 있으시겠지만 좀 변동성이 좀 더 좋은 이러한 종목들에 이제 대부분 투자가 되어 있으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대표 종목으로 해서 그런 반도체의 관련 HBM 관련 종목들이 언제쯤 움직일지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보게 되면 이러한 패턴에서의 모습일 겁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 주가는 지난 화요일까지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수요일 주가 흐름에서는 거의 약보합 정도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해당 주가의 내용을 이제 계상을 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60일 이평선이 하회하는 형태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났습니다. 60일 전 주가가 10월 후반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되죠.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60일 전 주가 대비해서 낮은 가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시장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때 하락 이후에 반등을 주는 과정에서 재반등의 과정에서 60일 이평선을 반락하는,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반락하는 과정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60일 이평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횡보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다시 재상승으로 흐름으로 전환이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라는 말씀들을 여러분께 드렸었죠.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의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빠져야 됩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 한 45,000원 전후로 한 가격까지의 하락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반등 나오겠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하향하고 있는 60일 이평선과 마주치는 지점에서 이 가격 근처에서 등락의 과정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점상으로 본다면 3월 시점 전후로 해서 시장에서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가격 전환에 나타나는 이러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의 대응을 이제 설명드리게 되면 주가는 지금의 가격 대비해서 한 7, 8%, 많게는 10% 최대 맥시멈 가격차를 판단해 보게 된다면 지금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가격 수준에서의 흐름이 저점 구간에서의 지점이다. 그리고 나서 반등 주는데 이 반등 과정이 바로의 상승으로 전환돼서 상승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반등이 아니고요. 기간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과정에서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1월 말까지의 흐름은 저점을 찍어가는 과정, 2월 한 달 동안은 기관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의 가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3월 정도에는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가격적인 여유, 기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는 측면으로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좀 말씀하셨던 낙폭과대주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갖자. 네.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강한 모습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렇게 좀 많이 빠진 이번에 그 하락 구간에 1월 달에 많이 빠진 주식들은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악재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주가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일단 좀 피하는 게 낫지 않냐. 오히려 좀 잘 버티고 오르고 있는 거를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의 주가 상황에서의 경험치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주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할 때 잘 버티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버티는 종목들이 주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 줄 때 이때 선도적으로 치고 가느냐?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투자 관점에서의 돈의 흐름의 움직임은 버티었던 종목의 지수가 반등할 때 돈이 쏠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격 메리트,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가 낙폭과대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1차 반등을 주고 그 반등 이후에 새롭게 이제 시장에서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버티었던 종목이 그때 갈지 아니면 낙폭과대 종목들이 좀 더 세게 갈지의 판단은 그 1차 상승 이후의 흐름에서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차로 하락 위에 반등 시에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먼저 간다는 측면에서의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이제 반도체 말씀을 드렸고 가장 관심이 이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설명을 드렸었죠. 2차 전지를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흐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상황과 최근 내에서의 움직임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과는 좀 다르게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주가 낙폭 과대 시에 한 3%, 한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주가 움직임은 비교적 강하다라는 측면에서의 느낌을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전 같으면 주가가 지수가 조그만 출렁이더라도 가격적으로 연속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주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주가가 받쳐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지금 전체 주식시장 내에서 몇 안 되는 섹터의 시장의 패턴이 살아있는 내용에서의 주가 모습에서의 가격이 진행되고 있죠. 패턴이 살아있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앞서 일시적인 속임수 과정에서 61, 2평선을 깨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현재 61, 2평선을 다 깨고 내려왔습니다. 거의 다 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2차전지 소재업종의 종목들은 여전히 61, 2평선을 살려주고 그 이상의 가격 위치에서 이제 버티고 있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티고 있는 종목이 지수가 반등 줄 때 강하게 가지 않을까. 해당 2차전지 소재 업종에 한해서만큼은 가능합니다. 이 업종의 흐름들은 상승해서 버티는 흐름들이 아니고요. 최근 바닥 찍고 일정 부분 올라온 상태에서의 버티고 있는 흐름에서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대한 이후에 지수 바닥 찍고 반등이 나올 때 좀 더 강하게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내용의 업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장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패닉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다 보니 자꾸 또 실수를 하고 또 내동매매를 하게 되면서 손실폭이 더 커지는 상황들이라 뭔가 좀 차분하게 시장을 좀 관조하고 시나리오에 맞게끔 좀 조금이라도 적절한 대응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네, 시장을 제가 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고요. 월봉입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들어온 게 여기입니다. 여기 97년 3월이니까 요 시점이고요. 들어오자마자 이 첫 번째 하락을 IMF라는 하락으로 맞아 들었거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닷컴 버블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시장에서의 하락 이후에 시장은 V자 반등이었습니다. 대부분 V자 반등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난 반면에 최근의 시장이 굉장히 피로하다라는 말, 왜 이런 피로감이 쌓이느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하락의 기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앞선 하락의 기간들은 대부분 월봉상이기 때문에 1년 내외에서의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상황은 1년 넘는 주가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하락 이후에 시장의 흐름 또한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피로감이 누적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의 모습을 판단해 볼 때 60일 이동평균선인 추세선을 판단할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 이후의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트렌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시장에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결론의 내용에 도달하는 흐름은 전체의 시장은 여전하게 짧게 보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트렌드 자체는, 흐름 자체는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전체 시장의 모습이구나 라고 판단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 변수에서 시장이 하락하고 등락하고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좀 길게
너무 길지는 않지만 좀 넓게 길게 보는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신다면 지금의 장 전혀 무섭지 않은 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인사이트,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김대중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